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AI 기술 판도가 정말 뭐랄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AI 컴퓨팅 시장을 뒤흔드는 그 주인공이 좀 의외의 녀석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AI 혁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부품, 과연 뭘까요? 아마 딱 들으면 대부분 GPU 같은 엄청난 연산 장치를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AI 기술의 진짜 싸움터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AI의 두뇌가 아니라 기억력. 네, 바로 메모리입니다. 한때는 뭐랄까 그냥 값싼 부품 취급받던 이 메모리가요. 이제는 AI 시대의 왕좌를 차지하는 완전히 새로운 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정말 혁신적인 AI 모델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전 AI 모델들은요,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한 단어 한 단어 순서대로 문장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맥락 파악에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딱 보고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랑 어떤 관계인지 이걸 동시에 계산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덕분에 AI가 훨씬 더 깊은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문맥을 이해하게 된 대가?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요, 작동하려면 말 그대로 메모리를 그냥 집어삼켜요. 수조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죠. 또 사용자와 나눈 대화 기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최근 유행하는 전문가 혼합 모델이에요. 이건 여러 전문가 AI를 한 번에 메모리에 올려놓고 대기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필요량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결국 이렇게 복잡한 기술 얘기가 사실은 딱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사용자의 경험이죠. 왜냐고요? 더 좋은 메모리가 곧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의미하니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AI 서비스 쓸 때 이거 좀 괜찮네 하고 느끼는 걸 평가하는 지표가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가 TTFT, Time to First Token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질문 딱 던졌을 때 AI가 버벅거리지 않고 얼마나 빨리 첫 단어를 툭 내뱉느냐 이거예요. 서비스의 첫인상을 결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TPUT. 이건 그 다음 답변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용자 경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맞습니다. 바로 메모리의 속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AI는 미친 듯이 발전하는데 메모리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병목 현상, 즉 길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의 복잡도는 무려 750배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GPU 성능은 30배나 빨라졌죠. 자,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실어나라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대역폭은요, 고작 1.6배 넓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발전 속도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죠. 바로 슈퍼카 엔진을 비포장 흙길에서 몰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엔진이 아무리 괴물 같아도 달리는 길이 엉망이면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AI 업계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냐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비싼 GPU가요. 전체 가동 시간의 무려 30%를 그냥 멍하니 데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낭비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더 근본적인, 바로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대부분이 폰 노이망 구조라는 걸 따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계산하는 놈이랑 기억하는 놈이 서로 다른 집에 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거죠. 이걸 주방에 비유하면 딱 이렇습니다. 셰프는 100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재료 창고는 저 멀리 있고 그 재료를 실어 나르는 카트는 딱 한 대뿐인 그런 답답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답답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업계가 아주 똑똑하고 우아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뇌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기억하지 않잖아요. 금방 쓸 단기 기억이 있고 오랫동안 보관할 장기 기억이 있죠. AI도 바로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메모리 계층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새로운 메모리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위, 가장 빠르고 뜨거운 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책상 위에 펼쳐놓는 참고서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HBM이죠. 그리고 저기 맨 아래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큰 콜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도서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SD가 바로 이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새로운 중간 단계, 원메모리입니다. 따뜻한 기억이죠. 이건 책상 바로 옆 책장에 꽂아둔 전공서적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이 원메모리, 즉 따뜻한 기억 역할을 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HBF, 고대역폭 플래시입니다. HBF,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SD의 장점인 대용량이랑 HBM의 장점인 빠른 구조를 합친 일종의 하이브리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SSD처럼 저렴한 낸드 플래시를 쓰는데 만드는 방식은 HBM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속도를 확 끌어올린 거죠. 말 그대로 초고속 HBM과 대용량 SSD 사이에 있던 그 거대한 성능과 가격의 틈을 아주 영리하게 메우기 위해 태어난 기술인 겁니다. 물론 장단점은 아주 뚜렷합니다. HBM에 비해서 용량은 10배 이상 크고 가격은 훨씬 싸죠. 그 대신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HBF의 목표는 무조건 최고 속도를 매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처에 둬야 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아주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뭐랄까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셈이죠. 자,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요, 이제 단순히 부품 하나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AI 산업 전체의 판도, 즉 권력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엔비디아 같은 GPU 설계 회사가 AI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길을 정했다면 이제는 메모리 회사들이 AI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힘의 추가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상상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샌디스크, 키오시아 같은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메모리 강자들이 전부 이 HBM 개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양산 목표 시점은 2027년,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그냥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지 않아요. 반도체 시장의 흔한 호황,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넘어서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 바로 메가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메모리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의 심장이 되어가는 지금. 과연 AI의 미래는 누가, 어떤 기업이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는 자가 바로 다음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